A 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과목을 선택해야 대학에 잘 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교육청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과 제 경험담을 담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비고 1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직접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공통 과목을 듣게 됩니다. 단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탐실 이렇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배우게 되는데요.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인지 혹은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학이 원하는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점수가 좋지 못하다면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행했고 미적분은 정말 못해먹겠어 이런다면 확률과 통계, 실용통계를 선택하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뼛속까지 문과야 이러면 문학과 독서에 관심이 많다면 문학, 영미문학 읽기, 세계문화 영어, 사회문화,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등 본인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내신 점수를 잘 받고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의 기준은 선행이 얼마나 되어 있고 점수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겠냐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이 좋아하는 선택 과목을 했냐입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선택이 다양해진 만큼 대학은 본인의 주도성과 생기부 내에서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더 깊게 물어볼 것입니다. 즉, 이 선택 과목을 왜 했느냐, 이 선택 과목을 통해 무엇을 대학에 어필하고자 했느냐를 물어볼 텐데 그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대학 커리큘럼과 내 선택 과목 간의 유기적 연결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을 하고 그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우선 알아야 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를 커리큘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커리큘럼에서는 전개와 자기에너지, 전력공학, 에너지 등을 배우고 또 전공 관련된 교과를 보니까 미적분학 중요하대요. 그리고 물리학 1, 2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배전 영역에서는 화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과목들은 유연하게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전기공학 5월 전자공학을 가기 위해선 일반 선택에서는 물리, 화학, 미적분 1은 필수로, 미적분 2도 필수로 해야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게 나를 조금 더 좋게 평가할 수 있겠죠.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다가오기 전에 물리, 화학, 미적분 1, 2는 반드시 필수로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청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과정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A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간 지각 능력이 높은 편이니까 저도 이번에도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과학 탐구 실험보다는 손으로 저는 뭘 만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알파벳 M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볼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학 계열이 나와 있어요. 머신에서의 M을 따온 것 같은데요. 근데 전 아이러니하게도 수학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수학을 많이 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을 좋게 하던 수학을 피해서 다른 계열을 선택하든. 사실 이 세 가지의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학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인데요.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컸는지 그리고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학생이 진로를 잡는데 타인이 아닌 부모가 신경 써서 고등학교 2학년이 다가오기 전에 진로를 빨리 잡는 것이 대입과 과목 선택이 가장 중요해지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목을 선택하면은 성적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1학년 때는 공통으로 하는 것 포함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일반, 진로, 융합에서는 구분, 이렇게 학기,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 과목 평균, 여기서 나오는 학점이라는 것은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수업 듣느냐입니다. 그리고 원점수 평균, 수강자 수, 성취도 분포 비율, 그리고 등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표 보여드렸는데 혹시 등급 X라고 한 거 보셨나요? 다른 건 다 등급이 5등급제로 나옵니다. 근데 융합 선택에서 사회나 과학은 등급으로 표시되지 않고 이렇게 A, B, C, D, E로 평가됩니다.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3학년 때 선택을 융합 선택 사과탐을 좀 많이 하라고 선택해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 때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내신 챙길 시간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2학년 때는 등급으로 나오는 거 열심히 하고 3학년 때는 시간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써야 되기도 하고 수능 최저, 수능도 준비해야 되니까 등급으로 나오지 않는 요 융합 선택의 사과탐을 선택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몇 명이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1등급은 기존 4%에서 10%로 늘어났습니다. 200명 기준으로 1등급 20명, 2등급 48명, 3등급 64명, 4등급 48명, 5등급 20명. 이렇게 등급의 범위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교과 전형에서 종합 전형을 섞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희대, 동국대처럼요. 건국대도 마찬가지고요. 수능 최저를 강하게 둬서 진짜 인재를 가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및 깊은 면접을 통해서 진짜 인재를 가리겠죠. 또한 기존에는 표준 편차라고 해서 학교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표준 편차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로 학교와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가지의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경기도 일반고등학교와 자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여드린 겁니다. 대학에서도 정량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고교 수준을 파악할 텐데 고교 수준을 파악할 정량적인 수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바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고의 국영수 A의 비율을 한번 볼게요. 4%, 7%, 15% 정도입니다. 47%, 24%, 51%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알파벳 E의 비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고의 E 비율은 16%, 26%, 30%. 자사고는 E의 분포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일반고 중에서도 수준이 있는 일반고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가 수준이 크게 높지 않다면 저는 원점수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등급의 비율이 커진 만큼 1등급 상위권이냐 1등급 하위권이냐가 또 갈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원점수가 예비 고1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비 고1인데 미적분 3바퀴 돌렸어요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난이도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내가 교육과정상 약점은 없는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하나도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를 먼저 저는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 예술 등은 ABC로 평가가 되고 교양 과목은 Pass or Fail로 평가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모든 학과 상관없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이거 정말 중요한 과목이니까요. 세특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좀 신경 써서 준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다면 I, 즉 미이수를 받게 되는데요. 미이수 되더라도 보충 수업 통해서 학점 다 이수하게 만들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학 계열 이렇게 포함해서 그래서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좋겠냐를 물어보셨을 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인문계열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과목은 크게 확률과 통계,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수학, 그리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등 역사에 관련된 교과목과 수학에 관련된 교과목입니다. 과거 문학과 문화, 언어만을 중시했었던 어문계열과 다르게 최근에 어문계열에서 합격한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들을 보면 그리고 과목 선택을 보면 수리적 분석 능력을 요하는 생기부가 꽤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의 기계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알고리즘과 그의 수학적 원리를 궁금해하기도 했었고요.
문화와 문학을 그리고 언어를 데이터화해서 미래 후손들에게 알리는 산업을 이끌고 싶다는 생기부도 있었습니다. 문학과 문화, 언어를 잘하기만 하면 되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젠 문학, 문화, 언어 등을 본인의 창의성을 통해서 어떻게 AI 시대의 어문 계열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는 생기부, 그리고 그것에 맞는 과목 선택이 저는 합격을 도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2 외국어를 선택하게 될 텐데 독일, 프랑스, 스페인보다 저는 중국, 일본, 러시아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들이 일반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고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어문 계열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는 엮을 문화와 문학도 많기 때문에 중1러에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언어, 문학, 문화는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유기적 연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을 준비하던 경제를 준비하던 항상 사회적 이슈와 무역을 함께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수학과 영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는 특히 회화와 문화가 중요한데요. 특히 중국 문화와 회화는 꼭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정치와 국제관계에도 경영, 경제, 무역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미적분 1, 2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경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1등급 때 친구들은 한 번쯤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미적분은 경제지표와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경영, 경제 등 사회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미래에 무엇을 할지 계획하지 않고 그냥 사람 많이 뽑으니까 여러 가지 배우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도 있고요. 근데 정작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하고 본인이 대학에 가서 특히나 뭘 더 공부를 하고 싶은지 보이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돌 소속사를 만들겠다던 학생 결국 서강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과 갔고요. 반려동물 마사지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학생은 중앙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꿈을 가진 친구들만 선발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사회계열을 준비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 가서 뭐 할 건데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나오는 생기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공학계열은 전자, 화학공학, 기계 등은 물리학과 화학, 그리고 수학을 잘해야 되고요. AI, 컴공,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은 다른 거 조금 못해도 되니까 수학만큼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모든 공학에서 미적분 너무 중요하고요. 물리, 화학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에너지 파트, 전자기 파트, 화학 반응 파트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로봇과 공학, 인공지능 기초와 데이터, 공학 설계 등 기술 과정 과목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학 계열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공학을 인문학적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 보고 글쓰기하고 카드 뉴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하고 설계를 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공학도다운 모습입니다. 이번에 포스텍과 카이스트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도 바로 이러한 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의학 계열입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의예과, 전남대학교 약대 등을 보내면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요인은 뭘까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수능 최저입니다. 의치한 약수를 지원하는 전교권 학생이 선택 과목을 잘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명, 화학 위주의 생활기록부도 매우 잘 만들어질 예정이지요. 이 친구들의 성적도 문제도 아닙니다. 성적이 워낙 좋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치한 약수를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어떤 의사가 되고 어떤 약사가 되고 어떤 전문 분야를 키울 건지 미리 잡아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관대 약대를 합격한 친구는 약동학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관절염 전문의가 되고자 뼈와 연골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예과는 이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안 가면 누가 갈까? 라는 의문을 남기며 당당하게 합격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수능 최저라고도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선행이 되어 있는 과목을 선택해라. 두 번째, 내가 필요한 과목은 빠르게 선행하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야 저처럼 공학 계열이 나왔지만 수학을 못하는 불상사가 안 생길 테니까요. 두 번째, 목표 대학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고 내 선택 과목도 이와 비슷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등급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1등급 중에서도 높은 1등급이냐, 낮은 간당간당한 1등급이냐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서 원점수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학과별 선택 과목 중요하고요. 그 속에서의 주요 과목의 성적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수능 최저까지 함께 해야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거 빠른 진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빠른 진로 설계에 있어서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아이 진로 설계 좀 잡아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우리 아이의 전문가인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걸 평소에 잘했는지를 체크해보는 게 저는 2028학년도 고교학점제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등학교가 처음인 우리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대로만 따라해도 선택 과목으로 인한 불리함은 없을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